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온 사건. 네. 살인 사건을 알려준 세 가지 단서. 네. 그런데 그거는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단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이 그 살해된 그런 사건이죠. 네, 네.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201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2010년. 네, 11년 전이네. 네, 2010년인데 엄동설안에 네. 여성 사체가 한 구가 발견이 돼요. 그럼 뭐 한겨울이네. 예, 1월 9일이라고 아유, 하는데요. 1월 9일이면 엄청 추울 때네. 예, 응. 요때가 이제 장소는 공업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목포 항구. 목포 항구. 예, 목포 항구에서 이제 여성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신고를 하셨어요. 아, 이게 공업사가 밀집된 목포 항구 하는 거 보니까 네네. 그 공업사가 그 원래 항구 쪽에 왜 많은지 아세요? 왜요? 공업사 하면 자동차 생각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네네. 아니요, 이거 배 엔진 수리하는데 아, 그렇죠. 항구 쪽에는 배 엔진 수리하는 공업사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아, 그러면 아마 그런 쪽인가 봐요. 거길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제 이 신고하신 분이 네. 오토바이를 이제 주차해 놓으셨다가 네. 그 이제 빼려고 딱 빼던 중에 근처에 나무 판자 밑으로 여성용 부츠를 신은 다리 한쪽이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오토바이를 세워놨었구나. 네, 그러니까 세울 때는 몰랐던 거죠. 뭐 아니면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고요. 좌우가 이제 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리가 보인 사람 거야? 다리가 보인 거예요. 부츠 이렇게 약간 롱부츠라 그러죠 우리 무릎 밑에까지 오는 그게 보여갖고 사람 다리인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그래갖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지금 약간 1월 엄동설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일견 요렇게 보니까 변사자의 모습이 그냥 거기가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천막 쳐놓고 막 그 천막 밑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추위를 피하러 들어갔나? 네, 그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 피해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동사한 건가 이렇게도 보여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그러니까 얼어 죽은 걸로. 네네. 뭐 특별한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는 특별한 뭐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비투성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경찰한테 했겠지. 이제 출동을 하셨겠죠. 네. 그럼 이제 장소 발견 장소랑 그 이제 사체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체가 딱 발견된 가게가 뭐 H 기계 비철이라는 맞아요. 엔진 같은 거 고치고 그러는데요. 그 가게래요. 낡은 단층짜리 건물의 작은 공업사 앞에 그 이렇게 쌓여진 천막.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는 그 가게뿐만 아니고 그런 가게들이 쭉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집만 이렇게 천막이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각각 공업사마다 막 고철이며 철근이며 다 했겠지. 막 앞에 이렇게 막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도 막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그러겠죠. 않는 장소라고 해요. 딱 그 발견된 장소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봇대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전봇대 서 있고. 네,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 앞에 트럭이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네. 네, 그 픽업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주차가 돼 있고 그 옆에 일반적인 트럭 높이만하게 천막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방수포 이렇게 덮어놨구나. 그 파란색 방수포 두꺼운 비닐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비닐 안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게 안도 아니네. 가게 안도 아니에요. 가게 앞에 있는 이렇게 천막을 뭐가 그 안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방수포로 덮어놓은 그 사이 안쪽에서 이제 발견된 거네. 다리가 삐쭉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딱 모습을 좀 이제 변사체 모습을 좀 보자면 양쪽 다리가 또 가지런하게 모여져 있었어요. 모여져 있고. 네, 모여진 채로 이제 그 엔진 거기 앞에 이제 뭐 엔진이 선박 엔진이 들어 있었나 봐요. 그 선박 엔진 수리하려고 덮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엔진 쪽으로 이렇게 모아진 채 있고 상반신은 왼쪽으로 살짝 틀어져 가지고 뒤로 젖혀져 있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하의에는 갈색 타이즈, 겨울용 타이즈 좀 두꺼운 타이즈에 갈색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부츠가 이제 오른쪽은 벗겨져서 등 뒤쪽에 놓여져 있었어요. 한쪽만 신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의는 갈색 가죽 자켓. 그리고 그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그 위에 그 모자가 달린 후드, 조끼 점퍼를 덧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입고 동사하나요?
뭐 근데 요때 1월 달이어서 춥긴 추웠는데 혹시 모르죠. 어쨌든 근데 그 후드 조끼 점퍼를 덧입고 있었고 그 지퍼가 한 턱 아래까지 여기까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네. 거의 거의 염인 건데. 네, 그리고 모자들이 뒤집어 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모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모자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머리카락이 밝은 갈색이에요. 염색한 머리가 나온 염색했네. 거예요. 아, 그러면 여염집 여자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옷차림도 지금 보면 막 가죽 자켓에 아유, 노숙자 아니에요. 네, 가죽 그 얼어 죽을 부츠에 사람 신분이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얼굴 안면부를 보니까 좀 빨갛게 상기돼 있어요. 뭐 이렇게 볼, 코, 입 이런 부분이 좀 상기가 돼 있어서 또 일견 봤을 때는 추워갖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있나 뭐 이렇게도 이제 보이는데 그래요. 그냥 그건 이렇게 슬쩍 봤을 때만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네. 이게 피부가 추위 때문에 붉어진 게 아니라 얼굴 곳곳 특히 코 부위에 피가 아, 맞았구나. 네, 말라서 달라붙어 있고 턱 쪽에는 멍이 막 피하출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고. 네. 그래서 뻘건 거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입에 뭐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흰색 헝겊뭉치 같은 게 입안에 들어있어요. 아, 이건 타살이네. 가뜩이. 이건 단순 변사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타살이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왜 가죽 점퍼 위에 조끼 점퍼를 덧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입는 옷도 있나? 조끼를 입으려면 교수님 팔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안 입혀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입혀? 뭐가 좀 이게 뭐 이렇게 어색하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빠져나와 있고 소매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네, 등 뒤로 팔이 약간 이렇게 팔은 모아져 있다. 네, 그리고 위에다가 조끼 입혔다. 네, 그러니까 조끼가 타살이네, 100%. 입혀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팔이 살짝 뒤로 돌아가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벗겨봤나 봐요. 일단은 그랬더니. 벗겨봤더니 팔이 뒤로 돌려져서 나일론 끈으로 칭칭 묶여져 있었어요. 완벽하게 타살이네. 그렇죠. 결박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 보면 누가 이 여성을 막 구타한 다음에 맞아요. 살해하고 항구에다가 유기하고 지금 없어진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된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이 장소에다가 버려는 걸까? 이제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너무 길가잖아요. 그럼 왜 길가에다가 버렸을나? 아니면 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이 시신이? 그러면은 혹시 그래도 사람이 다니는 곳이긴 하니까 목격자는 사람이나? 있지 않을까? 막 이제 이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단은 과수에다가 이제 감식 요청하고 곧바로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수사에 착수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 이 벌어진 여성, 이 여성 여성은- 신원부터 밝혀야지. 예. 아까 누가 신고를 하셨잖아요. 예. 최초 신고자. 그분은 그 발견된 공업사의 맞은편 공업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모 씨라고 하세요. 네. 항상 신고자가 제일 먼저 의심받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자세한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예, 들어봐야지. 본인이 오전에 출근하면서 네. 그 여기 지금 그 앞에 있는 공업사. 네, H 공업사라고 할게요. H 공업사 전봇대 옆에다 오토바이를 세워뒀대요. 지거. 네. 그리고 12시 반쯤에 퇴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가지러 왔다가 그때 발견했다는 다리 거예요. 삐져나온 거 변사자를. 봤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수포 앞에 나무판 몇 개가 쌓여 있었거든요. 아침에 오토바이를 댈 때는 몰랐는데 오후에 빼면서 보니까 나무판자 아래로 사람 다리가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판자 치우고 방수포를 걷어보니까 안쪽에 한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쓰러져 있어서 바로 신고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 그러면 오전에는 없었을까? 뭐 또 이렇게 싶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아마 오토바이 거기다 갖다 대고 시동 끄고 그냥 바로 발만 내려서 돌아서 갔으면 못 봤을 그 밑에 수도 나무 밑에 있는 거 자세히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시동 키로 가서 탈 때는 밑에 볼 수도 있죠. 그지 이제 조심조심 이제 빼야 그러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신 발견된 그 H 공업사 거기 사장 직원들한테 막 당연히 이제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봐야지. 네. 그 사람들이 덮어놓은 방수포 아니야. 그렇죠. 응.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 시체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사실을 몰랐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쓰려고 그 선박 엔진을 그쪽에다가 둔 건데 그간 쓸 일이 없어서 방수포를 전혀 들춰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또 공업사 쪽이니까 차량도 수시로 왔다 갔다 당연히 하는 그렇겠지. 장소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방수포로 뒤덮여가지고 그게 약간 방치해 놓은 것처럼 쌓여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 시신이 여기 그렇지.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저 썩지도 않아서 냄새도 안 났을 거 아니야. 겨울이니까. 그러니까요. 1월 달이니까. 냄새 나면 금방 하는데. 예. 야, 이거 골치 아픈데. 그래서 빨리 발견이 이제 안 됐던 그러니까 이유 골치 중에 아프겠는데, 이거? 하나고 그래서 그 일대 공업사를 대상으로 탐문을 막 실시를 했는데 누가 본 사람 있나?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음. 여기 그 항구 지역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공업사 직원들 뿐이래요.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다니질 않는 지역이라서 특히 또 밤 되면 공업사들이 문을 다 닫잖아요. 닫죠. 예. 그러니까 밤에는 거의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딱 그냥 그러네.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길을 잘 다니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가로등 이런 것도 많지가 않나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밤 되면 어둡고 누가 딱 시체를 유기하기가 좋은 환경이었던 CCTV 거예요. 없나요? CCTV가 원래는 있는 시절이잖아요. 2010년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구도심이래요. 안 했구나. 네, 구도심이어가지고 도로에 CCTV가 거의 없어서 단서가 안 나왔어요. 네. 아이고, 참 답답하네 이거.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관련질 만한 뭐 유류품이라든지 범행 그런 거 도구라든지 전혀 안 나왔고, 주변에서? 전혀 안 나왔어요. 이 신원 확인할 만한 신분증, 소지품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문 찍어야지 뭐. 예. 이게 그러니까 거기 장소에서는 뭐 단서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없는 거예요. 거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신에서 단서를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그렇죠. 옮겨가지고 정밀 검식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검해야겠지. 어디서 뭐 어떤 공격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네. 단서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변사자 같은 경우에는 156cm 정도의 아이고, 조그마네. 예, 작은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갈색 머리 살짝 맞아, 맞아. 나왔는데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약간 긴 단발머리. 그리고 아까 신고자는 이 여성을 한 40대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신 실제로는 얼굴 보고는 네. 뭐 나이 파악하기 어려워요. 옷차림 갖고 해야지. 실제로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성으로 추정이 됐고요. 이제 아까 상의에는 아까 가장 위에 조끼식 그 점퍼 그리고 그 안에 가죽 자켓. 이 조끼식 점퍼가 사이즈가 네. 105 사이즈였대요. 아, 그럼 여자 거 아닌데. 이 지금 체구가 작잖아요. 105면은 남자, 큰 남자, 내가 115 있거든요. 네네. 115? 나는 큰 편에 속하니까. 그렇죠, 예. 남자들이 100에서 105 입는단 말이에요, 거의.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이 여성이 156cm 여자보다는 한참 큰 크죠. 덩치지. 예. 그래서 105 사이즈고. 그러면 이 옷 주인이 이거 뭐 문제 있는데? 그죠. 옷 주인이 아마 이 옷이 범인의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제 추정은 되는데 그리고 이 디자인이 막 후드도 달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 입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천 상태를 보니까 완전 새 옷도 아니고 완전 헌 옷도 아니고 그러면 입던 옷이네. 입던 옷. 그리고 근데 다행히 여기 상표가 붙어 있어요. 거의 상표는 중요해요. 그죠. 그래야지 이거 어디서 생산된 건지 그 몇 누구한테 개가 팔은 팔렸는지 건지. 누가 사갔는지 이제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나 요 하기 전에 잠깐만 이거 끊을게요. 요렇게 덮어놓으면은 이건 분명히 이 여성하고 관계가 없는 물건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옷은 범인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인 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내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예요? 그 뭐였냐면 아파트 같은 데 가가지고 주워다가 그 헌옷 버린 거 있잖아. 주워다가 이제 그 여성 유기하면서 덮어갖고 싸는 데 썼어요. 아유. 그 바람에 우리가 그걸 2달 수사했어. 2달. 그 전혀 관계도 없는 그 관계도 없는 그 옷 주인을 나중에 찾았어요. 아파트 그 주인. 그래갖고 그 사람 또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고생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좀 아유 이거 깝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범인 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 답답하죠. 깝깝하지도. 예. 분명한 건 하여튼 범인하고 연관은 있는 거예요. 범인이 만지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조끼 안에 이제 가죽 자켓 입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가죽 자켓 안에 갈색 또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갈색 목도리. 예, 겨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호피 무늬 원피스를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 다 입었네. 옷은 완전히 갖춰 입었네. 예. 근데 이제 복장이 호피 무늬 원피스가 이 가운데가 교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세로 형태로. 성폭행인가?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걸로 뭘로 이렇게 막 찢어 놓은 상태였어요. 찢었구나 이렇게. 네. 그럼 성폭행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피스 안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속옷을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건데 브래지어 여기 가운데가 잘려져 있었어요. 그럼 성폭행 거의 비슷하네. 네. 그런 상태고 이제 절단면이 고르지 않게 잘려져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날카로운 얘기로 막 이렇게 쭉쭉쭉쭉 찢은 그런 상태로 이제 추정이 되고 아까 결박돼 있다고 뒤로 했잖아요. 묶여 있다고 이렇게 그랬죠. 네. 그 보려면 이 끈을 풀어봐야죠. 풀어야 되잖아요. 결박 상태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 팔목을 먼저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 팔은 7번, 좌측 여기. 팔은 4번 빙빙 감아서 묶고 그 다음에 이걸 우측 손목 부위에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팔을 여기 이제 묶였으면 이 팔이 상반신에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뒷팔을 칭칭 감았어요. 팔랑 팔끼리. 그러면 팔뚝끼리. 정교하게 무슨 결박을 한 건 아니네. 네, 막 칭칭 그러면 감은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결박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그렇게 결박하기 할 이유가 없죠. 없죠. 죽은 상태에서 막 돌린 것 같은데 마구. 그 죽은 상태에서 결박을 왜 했을까 또 이제 싶기도 그렇지. 하잖아요. 또 그것도 네. 또 애매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상반신에 고정시키려고 팔을 휘감아서 등 가운데에서 잡아당겨갖고 묶어놓은 그런 상태였고 마구잡이로 막 묶은 거네. 예, 꼼꼼하게 결박이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데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탁 몸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그게 맞잖아요. 칭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허술하게 그냥 막 감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용된 노끈은 전체가 7.4m. 아유 엄청 길이. 기네. 예. 그 교수님 그거 아시죠? 왜 하얀색 나일론 끈인데 파란색 조금씩 섞여 섞여가지고 있는 섞여. 얇은 그 빨래줄을 쓰잖아. 네, 노끈 그거 건조대 같은데 많이 쓰잖아. 우리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게 7.3m 하나인데 막 감고 막 한 게. 그러면 통으로 한 막기를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돌돌돌 말린 거를. 그게 7.4m나 되는 그 정도 걸로. 들고 온 건데. 네. 이거 이제 잘 보관해놔야 나중에 중요하죠. 네, 그건. 중요한 단서로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동일한 노끈이 용의자가 있는데 동일한 노끈이 나왔다. 그럼 뭐 그러면 100%지.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노끈하고 이 현장에서 발견된 노끈 있잖아요. 네네. 잘린 부분 있죠. 그죠, 단면, 파단면. 바닥면. 응, 응. 그것도 대조예요. 그거 딱 맞으면 뭐 그건 두말할 볼 것도 없죠. 응. 그걸로 잡은 적 있어요. 범인. 이게 파단면으로. 쭉 자른 그러니까 면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 이거하고 지금 이거 발견된 거하고 뭐가 어떤 경우로 당신 근데 이 단면 가지고 현미경 관찰해서 같은 거라는 거 그 확인도 되고요. 잘린 거 갖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할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 그 미세 증거도 같은 거 묻어 있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세포 조직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의미가 좀 있으니까 놔놓고 아까 그 왜 입에 뭐 허연 천 같은 거 헝겊 같은 거 여기 있다고 제갈 했잖아요. 물렸구만 보니까. 그래갖고 빼봐야지. 이렇게 빼봐야죠. 핀셋으로 이렇게 빼봤대요. 그랬더니 목장갑 있잖아요. 하얀색 목장갑. 그게 그러면 무슨 작업하는 놈인데. 그치 공업사 쪽이니까 지금 뭔가 야 이거. 이게 둥글게 말려가지고 애기 주먹 크기만큼 해가지고 입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목장갑도 그거 잘 봐야 되는데. 그 그 왜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코팅이 뭐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 뭐 파란색, 파란색도 노란색,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얇게 두텁게 뭐 저 5손가락 전체 저 3개만 뭐 이게 따라서 다 있죠. 사용하는 용도 공장 이런 업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생산은 업체 찾아야 돼요 경찰. 찾아야죠. 그 보니까 파란색 코팅 목장갑이었어요. 아, 파란색. 네. 그리고 새 것이 아니었대요. 쓰던 거. 네, 코팅이 조금 벗겨져 있고 때가 조금 묻어 있는 상태였대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업분이 아니야, 뭐 토목분이 아니야, 전기 제품 다알수 분이냐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뭐 코팅 색깔 그리고 뭐 두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토목 분야면 톱밥 같은 게 검출되고요. 묻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기름 만드는 데면 기름이 나오고 쇠가루 하면 맞아요. 저 쇠가루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이제 파란색은 그냥 일견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공장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 가지고 이제 직업군을 좀 좁혀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노끈이랑 마찬가지로 장갑 다른 한쪽이 만약에 용의자 집에서 이제 발견이 그러면 뭐 딱 되면 또 맞추면 의미가 맞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한 흔적감이 이 반대쪽 그 집에서 발견된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뭐 마모돼 있다든지 이러면 한 쌍인 거 오케이. 입증이 되니까. 근데 이걸 왜 입에다가 넣었을까? 제갈 같은데 이건 살아 있을 때 한 건가?
그러니까 이 보면은 보통 입에다 이게 뭐 물리면 소리 못 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묶은 거 봐가지고는 죽은 다음에 이후에 묶은 둘둘둘 마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또 제갈 물려놓은 걸 보면은 이건 죽은 사람한테 무슨 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물릴 이유가 물릴 일이 없잖아. 그 이제 이거 요거 희한하네. 그리고 이제 폭행 흔적도 발견이 되죠. 여기 보면은 그 얼굴에 이제 돌출된 부분 뭐 이마라든지 광대뼈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돌출 부위의 타박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 때린 거네 주먹처럼. 코에서 출혈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좌측 귀 머리 위쪽 여기 쪽에 직경 1cm 정도 여기? 되는 원형 상태 두 개가 원형 형태의 상처 두 개가 2cm 간격을 두고 1cm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 사용된 흉기의 특성을 또 살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요거와 부합되는 흉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찾아봐야지.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또 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옆구리 그다음에 가슴 쪽에 멍 자국이 있긴 있었대요. 때린 거네. 네, 근데 여기에 몸통의 멍은 얼굴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보면 가슴 쪽에 한 1cm 가량의 가늘게 뭔가 눌린 흔적이 있었대요. 여기. 자, 요렇게 이제 쭉 나왔는데 단서들이 나왔는데 이 단서들을 살펴보면 아까 교수님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서들 중에서. 그러네. 나도 그래요 지금. 먼저 첫 번째. 이 지금 치아가 손상이 됐어요. 아 손상됐어요? 네, 그 그러니까 탁 맞아가지고 앞니 세 개랑 어금니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대요. 없는 상태였대요. 오. 앞니 세 개랑 어금니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아까 목장갑을 입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리 지르는 거 방지하려고 입에다 넣은 다음에 그럼 때렸다면 이빨이 그 안에 있어야지 입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러진 게. 없어요. 장갑에서도 때리네. 그 뭐 이가 완전하게 없다더라도 뭐 이렇게 조각이 조각이라도 뭐 있어야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죽은 다음에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천상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왜 집어넣지? 아까 그 방수포 밑에 유기 장소 발견된 네. 장소에서도 치아 조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범행 장소는 거기가 아닌 거네. 다른 데였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폭행 후에 왜 재갈을 물렸을까?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장례 치러줬나? 그리고 더욱이 또 이 여성 지금 체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가 막 부러질 정도로 맞았으면 그 저항을 안 했을 거를 못 덤비지, 못 덤비죠. 덤비지. 막 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이미 이 부러질 정도면 의식 잃어요. 거의 막 피 펑펑 쏟으면서 그잖아요. 그냥 때리면 그냥 정신 잃어버린다니까. 그런 여성을 뭐 혹시 제압을 하려고 목장갑 입에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복장갑이 이거 의문이네. 의문점 하나였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아까 노끈 네, 이게 뭐 묶은 형태로 봐서도 벌써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살아있을 때 묶은 것 같지 않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맞아요. 왜냐면 살아있을 때 노끈 얇잖아요. 그거 은근히.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여기를 막 칭칭 묶으면 버팅길이잖아. 그 자국이 생겨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렇죠. 피부에서 피가 흐르고 하니까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꼼지락거리기 때문에 열상이 생겨야죠. 까져. 네, 까지고 막. 근데 그게 하나도 까지는 없어요. 현상이 없어요. 없어. 그럼 죽은 다음에 묶은 거 맞아. 죽은 다음에 100%야. 묶어요. 네, 죽은 다음에 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사큰이 안 생기지. 네, 사큰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묶었구나. 그 이것도 좀 이상해요.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허술하게 칭칭 묶냐고요. 아니면 뭐 유기를 좀 쉽게 하려는 형태로 글쎄. 묶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팔만 뒤로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여성을 끈으로 묶고 재갈을 물릴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제 세 번째 의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 가슴 쪽에 1cm 정도의 가늘게 눌린 자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가 왜 브래지어가 아까 중간에 잘렸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딱 가운데예요. 그 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다고? 1cm. 그러면 얘 칼로 자르다가 찍었나 보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브래지어 자를 때 같이 이렇게 긁힌 자국 같은데.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것도요, 교수님. 만약에 얘기로 잘랐으면 이렇게 이게 왜냐면 여성 브래지어가 가슴에 딱 밀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을 자르려 그러면 살갗을 스치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날카로운 거예요. 그럼 살이 여기 살갗이 좀
쓸리면서 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날카로운 눌린 자국만 거면. 있다. 근데 눌린 자국만 있어요. 그러면 죽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맞아요. 죽어서. 살아 있으면 피가 맺히겠지만 네. 죽은 상태에서 자르면 피 안 맺히잖아. 그러니까요. 눌린 자국밖에 안 생기지. 이게 브래지어 이건 자른 분명히 것도 죽인 다음에 했구만. 브래지어 자른 것도 그러면 죽여놓고 브레이저 자른 거네 이거. 예, 예. 이상한 놈이네 이거. 예, 그거라는 어?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제갈도 그렇고 끈도 그렇고 브래지어 자른 것도 그렇고 다 사망한 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결국은 네. 사망한 후에. 이거 솔직히 자르려 그러면 뭐 옷은 언제 찢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추정상 생각해 보면 이게 막 원피스 막 가위로 자른 다음 가위는 아니죠. 날카로운 걸로 막 이렇게 찢은 다음에 여기도 탁 자른 거잖아요. 요것도 다 사망한 다음에 했다는 왜 걸로 그랬을까 이거 이상하네. 보이는 거고 네 번째 의문은 음. 이 구타 막 때렸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얼굴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대뼈 주변이랑 입 주변 멍이 특히 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희미하긴 하지만 목 졸린 흔적도 있었어요. 아 액살이구나. 안구의 일혈점도 아 까보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액살 맞네. 그러면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왜 이렇게 고강도로 두들겨 패고 목 졸르고. 예, 했을까? 뭐 강도냐? 돈 뺏으려고 했을까? 근데 이거 자르는 아니 죽은 다음에 잘랐기 때문에 성폭행도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짧은 순간에 강하게 팍 제압을 하려 그러면 돈 뺏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금속이 다 있었어요. 그럼 강도도 아니잖아 이거. 예, 특히 이 여성이 그 기금속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금귀걸이, 금반지, 팔찌형 시계. 아유. 이게 사체가 발견됐을 때 다 그냥 그대로 차고 있었어요. 그럼 강도도 아닌데. 그러면 뭐 다른 성범죄 의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죽은 다음에 이거 브레이저 이거 끈 자르고 이런 거 봐서는 네. 성범죄 의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일단은 봐야지. 봐야 살펴봐야지. 되니까. 지렉 채취 같은 거 해봐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딱 벗겨봤을 때는 이미 원피스 상의는 막 다 찢겨 있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브래지어도 이렇게 잘리고. 근데 이제 밑에는 갈색 타이즈를 예, 신고 예, 예. 있었으니까 이거를 벗겨봤어요. 벗겨봐야죠. 예, 벗겨봤더니 스타킹 바로 아래 이제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팬티가 이 브래지어랑 한 쌍이었는데 노란색 바탕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돼 있는 한 쌍짜리 브래지어 팬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데 간만에 보니까 이 팬티가 착용 상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삼각 팬티 여성들은 이렇게 삼각 팬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양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리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더 넓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요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벗겼다가 이러면 입힌 거네. 허리 들어가는 부분이 다리에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성범죄자인데. 예.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딱 보니까 이제 한쪽 끈이 다른 쪽보다 너무 얇아서 보니까 허리 부분에 왼쪽 다리가 들어가져서 입혀져 있는 상태. 이거 뭐 여성이 이렇게 입었을 리는 없잖아요. 생존했을 때. 이놈이 범인이 벗겼다가 다시 입힌 거네. 다시 입힌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성범죄인가? 그래서 이제 요런 이게 요런 애매하네. 점들을 토대로 범인상을 이제 추정을 좀 해보자면 지금 쭉 앞서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 범인은 어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조를 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공업사 밀집 지역 노상에다가 유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고 입에다 장갑을 틀어넣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옷들, 잘린 원피스, 브래지어, 그다음에 다시 입혀진 팬티 이런 걸로 볼 때 성범죄 목적의 가능성도 있을 있다. 거예요, 그거는. 다만 성범죄가 주 목적이었는지 범행 목적이었는지 혹은 우발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하다가 동반된 범행의 일부분이었는지는 또 불분명하죠.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피해자 신원을 일단 먼저 특정을 해야 제일 되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지문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해봤더니 변사자는 28살의 여성이었고요. 그렇지. 네. 젊은 여성이었고 M 다방의 종업원이었대요. 다방 종업원이구나. 네. 그러니까 또 다방 찾아가야죠. M 다방. 조사해야죠. 네. 그 업주를 만나봤더니 이 지금 피해자분이 12월 15일부터 출근을 안 했대요. 아까 발견된 게? 1월 9일이요. 그럼 상당히 오래됐네. 네, 한 보름 25일 정도 이제 지난 거죠. 그래갖고 이 업주도
이 주변에다가 막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지금 이 여자애 어디 갔나 막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말도 없이 출근 안 한 거네. 그렇죠.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12월 15일부터 없어져가지고 12월 17일에 이틀 있다가. 예, 이 지금 피해자분 동생이랑 같이 실종 신고를 했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출 상태에 있는 거구만. 예. 근데 실종 상태에 문제는 있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또 확인이 안 됐냐? 그러면 금방 나올 텐데 그거는. 다음 날에 이 동생 피해자분의 동생이 신고를 취소를 했어요. 업주랑 12월 17일 날 신고를 했다가 예. 12월 18일 날 네, 맞아요. 이 피해자 우리 동생이 언니, 와서 예. 우리 언니 신고 취소 그럼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언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여행 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언니. 그러면 동생은 뭐라 안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가출 신고도 안 돼 있는 거네? 예. 그럼 이제 동생을 만나봐야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뭔가 알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예. 그 동생에 따르면 이제 없어지기 전날 12월 14일 저녁 9시 10분쯤에 언니랑 통화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자기도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화할 때는 언니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뭐 언니랑 동생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끝냈대요. 끊었는데 갑자기 이제 언니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종 신고한 거 업주랑 같이 가서. 네, 그래서 통화 다음 날부터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다방에 이제 출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업주랑 같이 지구대에다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신고 왜? 당일에 언니네 집에 가보고 나서 자기가 신고를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옛날이니까 왜 아시죠? 다방에는 선불금 제도가 있잖아요. 예. 마이킹. 미리 돈 땡기고 선불금. 언니가 선불금 문제로 묶여 있었는데 다방에 묶여 있었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언니가 몸을 피하려고 없어진 것 같다. 다방 업주가 막 찾는 것도 그 언니가 없어지면 그 선불금 못 받을까봐 난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그래서 피한 거로 느껴졌다. 네. 그래서 그 언니 못 찾게 가출 신고 취소했구나. 그런 이해가 거예요. 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생이 왜 그랬을까 풀렸어. 좀 이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은 12월 14일 밤 9시 10분 이후에 행방불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25일 만에 노상에서 참나. 피살된 채로 지금 발견이 된 그러네. 상황인데 이제 뭐 선불금 이런 이제 돈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채무 관계를 금전 또 따져봐야 관계 돼요.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이 지금 피해자 여성분이랑 같은 동료인가 봐요. 이제 같은 종업원 네, 다방으로. 종업원이 이제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 피해자가 일했던 M다방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럼 여기서도 선불금을 또 이렇게 받아갈 게 아니겠어요. 그때 이 피해자분이 연대보증을 서줬대요. 아이씨, 그 뭔지 알겠다. 맞보증 세운 거 이게 업주 그 당시에 그런 짓 하는 이 다방 업주, 술집 업주 이놈들이 나쁜 짓 하는 게 뭐냐면 자 A 여성, B 여성 종업원으로 들어와요. 네. 그럼 자 여기도 1,000만 원 선불금 줬어. 여기도 1,000만 원 선물 줬잖아요. 이럴 때 너는 얘한테 보증을 서. 너는 얘한테 서 맞보증을 세워요. 한 명 누가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A한테 B에 대한 보증을 쓰라고 그러고 B는 A에 대한 보증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맞보증을 쓴다고 그러지 맞보증. 예. 그래서 A가 없어지면 B가 두 개 다 책임져야 되고 B가 없어지면 A가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 맞보증 세워가지고 종업원 통제하는. 이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지금 사망한 여종업원도 같이 일하던 여종업원 그 맞보증을 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도망가면 이 여자가 다 갚아내야 돼. 그래 맞아요. 맞보증 세운 거네. 예. 나쁜 놈. 이거 내가 수사 많이 했었어요. 정말 그 수사하면서 이 업주 그 나쁜 놈들 말이야. 자기는 한 푼도 이제 네, 피해를 지네는 안 10원도 손해 안 받겠다는 보고 거죠. 종업원 완전히 착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보증서 줬던 여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덮어 쓰는 거야. 그 지금 피해 여성이 돈을 선불금 1,000만 원을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선불금 맞보증 섰구나. 네. 아이고 참나. 그래갖고 이 피해 여성이 도망간 여종업원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야 네가 남자친구니까 대신 어디는지 알고 있지 않나? 아니면 잡아오든지 대신에, 아니면 내가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돈 지금 갖게 생겼으니까 네 남자친구니까 네가 물어내든지. 근데 뭐 걔가 내야 될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지. 이게 이제 빚 때문에 조금 난처해진 야, 그러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요거 말고도 다른 채무도 있고 사채도 쓰고 그런 아이고, 상태였다고 여자 문제가 해요. 있구나. 돈이 없었구나.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쓰면 골치 아픈데. 또 이제 사채업자가 혹시 개입이 아. 뭐 돈을 못 받아서 혹은 이 뭐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가 시달리니까 그 여자한테 두 사람 다 용의자네. 응,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고용을 해갖고 뭐 납치를 뭐 시켰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제 이럴 개연성도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럼 남자친구 조사하고 돈 빌려준 사채업자한테 데려다가 다 조사하고 그랬겠네. 예. 응.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채를 유기한 게 굉장히 약간 허술하잖아요. 그건 허술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밀접한 관계의 사람은 부담이 있죠. 만약에 바로 노출이 바로 이게 그럼. 확인이 되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근데 이건 허술하니까 완전 직접 관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채업자 혹은 뭐 도망간 남자친구가 고용한 사람 이런 사람도 개연성은 있다는 거예요. 청부까지. 예. 근데 또 결박한 모습에서 뭔가 뭐 위장에 뭔가 지금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막 재갈을 물려놓는다든지 죽었는데 막 노끈을 묶어놓는다든지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또 성범죄일까 뭘까 이제 뭐 이런 개연성도 애매하다 지금 말이고.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요 사이에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범죄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 정액반 그 질액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정액 반응이 나왔어요? 없었어요. 그럼 성폭행 당한 건 아니네. 네. 근데 또 이것도 잘 모르겠는 게 질이랑 항문에서 상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럼 추행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얼핏 보면. 근데 요게 이제 범인이 그렇게 한 건지 어떻게 그렇지, 한 건지 그거는 모르는 그거를 거지. 또 모르고 좌우지간 옷이랑 속옷에 막 칼로 찢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이씨. 그럼 뭐 변태 성욕자인지 아니면 뭐 스토커일 수도 있고 이제 별의별 가능성이 이제 아직도 다 남아 있는 상태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참 애매하다. 현장 단서, 탐문 정보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단서가 몇 가지가 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났어요? 아까 그 지금 조끼가 나는 그게 걸렸었어. 그게 제일 지금 약간 중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끼에 막 흰털이 까만색 조끼였는데 흰털이 막 묻어 있었어요. 갖고 그러면 개나 뭐 이 동물 기르는 사람이네. 그 이 털이 도대체 뭘까 감정 의뢰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양이 털이라는 그래 거예요. 맞아요. 그거 꽤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고양이가 털이 많이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흰 털이 막 검은 옷에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고양이를 키우는 배고 사이즈를 입는 몸집이 조금 큰 남자다. 딱 나오지 뭐. 예. 답 나오지. 요거- 이거 일선에서요. 현장에서 범인이 얼떨결에 벗어놓고 내뛴 그 점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져가서 우리가 분석하면 거기서 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햄스터 털 나오는 경우도 와. 있어갖고 햄스터 기르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햄스터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범인 잡아본 적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범죄 저지르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결국 고양이 털 나왔구나. 네, 고양이 털 그러면 이제 고양이 기르는 105 사이즈 입는 놈만 잡으면 되겠네. 그렇죠. 맞죠. 일단 엄청 줄어들었네. 맞죠. 이게 줄일 수 있잖아요. 엄청 예. 줄어들었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그 장갑 있잖아요. 장갑도 그거 따져봐야지. 장갑도 따져봤는데 그 장갑이 그 영암 H 조선소라는 곳에 공급된 장갑이다. 아하. 라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조선소에서 조선소로 공급이 들어갔던 장갑이다. 이 장갑을 보니까 그 코팅, 그 여기 파란색 코팅 있었잖아요. 그게 일반 목장갑보다 약간 얇게 처리가 돼 있었대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꺼운 거, 얇은 거 막. 두꺼운 게 있고요. 그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그 비닐 코팅한 게 굉장히 얇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건 좀 약간 정밀한 작업하는 업장이에요. 근데 도톰한 거는 그냥 망일 할 때 쓰는 이렇게 거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많이 파요. 두께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많으실 그 거예요. 두께가 뭐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요 판매처를 추적을 해보니까 한국 지체장애인 목포시 지회에서 이런 데서 많이 해.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그 H 조선소에다가 공급한 줬던 거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럼 범인은 최소한 현재 그 H 조선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한 적이 있거나.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그렇죠. 예, 요 이제 단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요.
공장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떼와요.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자신들이 이제 가서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우리 지장님들 좀 도와주쇼. 그러면 그럼 장갑 많길래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다가 거기다 공급해주고 마진 쓰고 이제 일부러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네요. 그거예요. 그 장갑이었던 거예요. 이거 나오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점들을 단서로 해놓고 이제 그 피해자 주변 사람들 뭐 전 남자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뭐 가깝게 지냈던 그 다방 손님들 그리고 또 아까 여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여동생 뭐 주변 인물들 이렇게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했대요. 채권 채무 뭐 네. 사채업자까지 다 했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어갖고 채무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그 1,000만 원 빚 떠안기고 도망간 여종업원 그리고 그 애인 그리고 다방업주도 지금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켜서 청구했을 수도.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채업자들 막 다 조사를 해서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될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목포를 인근히 싹쓸었구만. 이잡듯이 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고생했네. 근데 여기서 뭐 정보가 나오면 좋은데 수확이 없었어요.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거. 수확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 집 인근 이 동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나 집에 가는 길이야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두절이 됐다고 하니까 집 인근을 탐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수확이 발견이 돼요. 어떤 거예요? 뭐냐면 그 원룸에 거주하셨나 봐요 피해자분이 원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세입자들을 막 탐문하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별다른 수확은 없었어요. 그래갖고 에이 이러고 돌아오시던 기차에 그 건물에 어느 한 집이 노끈 그 노끈 있잖아요. 묶은 거. 예, 예. 흰색에 파란색 들어간 그 노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베란다 이거 왜 거기 베란다 놨지? 빨래줄이 걸려져 있는데. 네, 그러잖아. 그 나이롱 그거 저 건조대로 많이 쓴다니까. 예,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거주하는 그 원룸 건물의 어느 한 세대 한 집에 베란다에 그 노끈이 쫙 하고 걸려져 있는 거예요. 야 동일한 종류. 네. 요게 이제 피해자분이 사셨던 원룸 맞은편 107호에 살고 있는 바로 앞에네. 바로 앞집이에요. 바로 앞집. 107호에 살고 있는 32세 남성 A의 집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노끈이다는 싶었는데 그 많이 쓰는 노끈이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기대는 이제 안 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가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딱 봤더니 이 A의 특징이 이 아까 이제 범인상 추정했잖아요.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105 사이즈. 예, 체격도 좀 크고 키가 180 정도였대요. 105 A가. 사이즈 맞네.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까 그 선박 그 장갑 납품하는데. 예, 예. 선박용품을 제조하는 회사 일단 거기에 근무해요? 다른 회사긴 하는데 좌우지간 목장갑을 많이 쓰는 직업군도 맞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이 앞집 남자 A가 범인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증거는 없는데 왠지 전과는? 전과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뭔가는 있으니까 이 사람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형사님들이 갖고 더 진행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미혼이었고 전과도 없었고 이 남성은 지금 여기 목포인데 대전 출신이에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와가지고 혼자 이 원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그 선박용품 제조 납품회사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에서 무슨 장갑 써요? 근데 다른 장갑이었어요. 그 빨간색 코팅. 발견된 장갑보다 다른 장갑이야? 빨간색 코팅된 목장갑. 그걸 그러면 쓰는 그거는 아니네 일단은. 그래갖고 이 회사 이제 그 총무과장을 만나가지고 은밀히 만나가지고 이 A라는 남성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놈인지 행실. 예. 그걸 은밀히 이제 들어봐야 물어봐야죠. 돼. 아직 들어봐야 용의자도 돼. 아니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물어볼 때. 그렇죠. 그 물어볼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면 생사람인데 뭐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뒷조사했다고 난리 나요. 그래갖고 은근히 이제 가서 평소 행실을 물어봤더니 아니 총무과장이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실한 사람이고. 네, 작년 11월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그건 뭐 아무 크게 별 문제도 없이 회사에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약간 낙담을 전과도 하셨대요. 없고. 네, 전과도 없고 뭐 별 특이점도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여성이 지금 12월 14일에 없어졌잖아요. 그래 그때 알리바이는 봐야지.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지금 혹시 달라진 거 없냐,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글쎄요, 별다르게
달라진 거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더 실망이죠. 근데 이 지금 총무과장이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근데 12월 중순에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번 결근한 날짜가 있다. 무단 결근한 날짜. 얘 지금 그 날짜가 언제야? 그거 중요하네. 성실한 애인데 그러고 보니 내가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얘 무단 결근한 적이 한 번 확인해 봤더니 12월 15일 14일 날 없어졌는 걸로 마지막 없어졌잖아. 행적이잖아요. 피해자. 야, 그럼 이거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 피해자 사라진 다음 날에 무단 결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가? 모르는 죽은 사람. 사람하고 모르는 같은 건도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면식 관계가 거의 없었던 걸로 확인이 이제 되고 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휴대폰 통화네요. 휴대폰 통화 내역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당장 연결되는 고리는 없네. 그런데 너무 미심쩍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심은 딱. 가는데. 15일에 무단 결근을 했다니 앞집에 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노끈이 집에서 지금 발견되고 이거. 사라진 다음 날 회사 출근 안 하고 그렇지. 전 직장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오긴 해요. 교수님. 뭐예요? 그 아까 파란색 장갑 쓰던 H조선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 A가 일한 적이 잠깐 있대요. 그 파란색 그 목장갑 끼던 그 업체. 예. 거기에서 잠시 일하다가 지금은 일로 옮겨왔구만. 예. 그러면 그때 쓰던 목장갑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이건 중요하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네. 이건 너무 이상하긴 한데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죠? 그래도 직접 증거는 없어. 네. 그럼 이제 아주 연관성이 높은 하나 단서가 남았죠. 조끼. 아까 조끼. 걔가 고양이 기르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요. 응. 네. 그래서 그 조끼가 A의 옷이 맞느냐 이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옷이 혹시 이 피해자랑 연관된 게 아닌 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피해자 옷인지도 모르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 이제 조끼가? 이날 이제 언제 없어졌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행적 조사를 했어요. 근데 퇴근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셨대요 피해자분이. 그때 뭐 입고 있었어요? 예, 조끼 안 CCTV 입고 있었어요? 조끼 안 입고 있었어요. 그럼 범인 거요. 그럼 범인 거죠. 이거 봐라. 자, 그래서 아까 상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끼에 그거를 이제 뒤져봤더니 이마트에서 2008년 한 해 동안만 판매를 한 조끼래요. 이거 편해요 이런 거 차라리.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 범인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온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포에서 사는 사람일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마트 목포점을 가야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뒤져봐야죠. 그래서 봤더니 2008년 한 해 동안만 팔았는데 2008년 판매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대요. 이라이. 이마트에. 삭제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거 살릴 수 있는데. 깝깝해서 이렇게 하다가 살렸어요. 그래 살려야 되고. 네. 살릴 수 있어. 살려가지고. 돈 좀 들지만 살려야 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조끼 전법 구매한 명단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A가 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야 이거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2008년 9월 23일에 이 A의 명의로 된 카드, 뭐 기업 카드, 기업은행 카드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 점퍼를 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 기르는 것만 찾으면 되겠는데. 맞아요. 근데 집에서 고양이는 또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구매 내역 딱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체포영장 받을 네. 만하지. 그래서 A 거주지로 이제 출동을 하셔가지고 경찰이? 퇴근하고 집으로 이제 딱 들어가려던 A를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끌고 갔대요. 그랬더니 A가 펄펄 뛰더래요. 왜 나를 그러냐? 무슨 근거로? 나 아예 그 사람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 죽였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네. 단서라고 했잖아요. 장갑, 노끈, 점퍼. 이게 이제 차례대로 왜 너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다 설명을 차례 하니까 더 이상 부인하지 않더래요. 그 정도 되면 뭐. 그럼 이제 정말 도대체 왜 죽였냐고요? 왜? 그러니까 그러고 죽인 다음에 한 것도 이상하고. 무슨 짓을 했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돈만 빼앗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압하기 위해서 폭행하고 입을 막았는데 어느 순간 숨이 멎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막 이 말 하면서 막 울었대요. 눈물을 막 흘렸대요. 때늦은 눈물이죠. 자, 전모를 좀 이제 살펴보면 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A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생활비가 없어갖고 이제 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냈는데 월급이 한 100만 원 남짓 했나 봐요. 그걸로는 상환에 나가는 게 한계가 있죠. 아, 이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구나. 월세도 내야 되고 채무도 이제 내야 잔금도 되고. 반환해야 상환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종국에는 쌀쌀 돈도 없이 이제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본가가 그럼 형편이 좋았대요. 집에서 돈 갖다 쓰면 좀 응. 도움 받으면 되는데 고아구나 고아. 아니에요. 집이 좋았어요. 본가가 형편이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미우세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돈을 요청했으면 아마 보내줬을 거다 우리 부모님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도짓하고 사람 죽여 이 새끼 나쁘시게. 아버지가 기업의 간부래요. 허. 그리고 형제들도 모두 다 사회에서 이제 나가갖고 자리 잘 잡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멀쩡한 놈이고 뭐. 이 지금 A라는 이놈도 모 대학의 법학과 출신이래요. 허허. 그러니까 형제들처럼 다른 형제들처럼 무난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A가 지금 30살이 넘도록 직장을 변변하게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매형이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자리 잡고 사니까 매형이 또 일자리를 알선을 또 해줬었대요. 근데 또 그걸 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때려쳐버렸대. 원래 그래 일자리 없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눈치 주고 스트레스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집에다 손을 못 벌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백수니까 애인도 갚버리고 뭐 가족들이랑도 연 끊고 막 이제 지가 혼자 심란하니까 2008년도에 아예 연고가 지금 대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연고가 없는 목포로 가가지고 나는 가족들 도움 없이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 거야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쌀을 살 돈도 이제 없는 지경에 그러네.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H조선 파란색 장갑 사용했던 그 조선소에 취직을 애초에 했는데 지 살던 원룸에서 너무 멀어갖고 그만뒀대요. 이 새끼는 그만둘리는 것도 많구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은 직장 생활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그 선박 제조 납품하는 그 현재 공장에 재직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면서 매일 하루하루 이제 사는데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사건 당일에 강도짓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자기가. 한심한 놈이고. 근데 얘가 지금 그 저것도 없잖아요. 전과도 없잖아요. 범행을 저질러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가 이제 소주를 한 잔 먹었대요. 술김에 하려고. 밤 9시 반쯤에. 12월 14일 오후 9시 반에 소주를 마시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 밖으로 딱 나가니까 마침 한 아가씨가 건물 출입문 쪽에서 딱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한 출입구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또 동생이랑 9시 10분쯤에 집에 간다고 통화했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시 반이 나와니까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맞닥뜨린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여자를 끌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하면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자기 집으로 여자를 끌고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살려줘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지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애초부터 이 여성은 안타깝게도 못 살아요. 생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말하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순간적으로 소주 한 잔 마시고 이제 결심을 딱 하고 탁 나갔는데 마침 여자가 딱 보이니까 확 내 집으로 끌고 들어가고 협박하면 돈을 내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갖고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딱 그 여성이 이제 복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팍 덮쳤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게 이제 왼손으로 입을 막고. 입을 딱 막고 이렇게 잡았구만. 그러니까 여성분은 자기 집으로 쪽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 맞은편이 이 이놈 집이니까 바로 이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탁 입 막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갔대요. 근데 피해자가 몸부림 당연히 쳤겠죠. 근데 156이랑 180 정도 어디 돼요? 안 되죠. 그래갖고 집으로 탁 끌고 들어갔고 바닥에다 탁 내팽개쳤대, 거실에다가. 그리고 돈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탁 넘어져가지고 돈 내놔니까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신은 올려다 봤대. 그때 표정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대. 이게 뭐야 이러고 봤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성욕이 일었다는 거예요. 또라이구만 이 새끼고. 근데 문제는 그 왜 죽였느냐. 성욕이 일었대. 근데 그 순간에 피해자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대요.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가방을 빼서 바닥에 팍 내팽개 쳤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놀래가지고 하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고 자기가 지금 성욕이 이른 상태잖아요. 그 스타킹을 벗기면서 이제 추행을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가만히 안 있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격렬하게 이제 하니까 그때부터 얼굴을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 막 때렸대요. 자기 말에 따르면 이때부터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꼭 이렇게 얘기해 이 새끼들은. 갖고 자기가 막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폭행을 하다가 정신을 좀 차려 보니까 피해자가 이미 혼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여자가 정신을 차리면 나를 신고하겠구나. 그 생각이 이때 들었대요. 자기가랑 그 여성분이 한 건물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성분이 살아서 나가면 내가 지목되는 것 범인으로 지목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신고 당하는 거 막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이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아까 그 갈색 그 목도리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목도리를 쪼았구나. 그걸 그래서 이제 그 졸은 흔적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던 거고. 이춘재 사건하고 비슷하네. 네. 그렇게 해갖고 사망하게 만들고 나서 그럼 옷이랑 뭐 언제 잘랐냐고요? 그러니까. 사망케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성욕은 잃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황 때문에 지금 죽였다는 거잖아요. 성욕이 안 가셨지 지금. 성욕은 풀지는 못했지. 네. 그래갖고 죽었는데 가슴이 보고 싶더래요. 이런 씨. 여성 가슴이. 죽은 사람의? 네. 그래갖고 커터칼로 원피스랑 브래지어를 찢었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킹이랑 팬티를 벗겼대요. 거기까지 했대요. 팬티 아까 벗긴 흔적이 있었잖아. 근데 강간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보기만 하고 다시 입혔다는 거예요. 스타킹이랑 팬티를. 네. 그리고 나서 자기 점퍼에 보니까 호주머니에 보니까 장갑이 그 파란색 목장갑 그게 있어서 그걸 피해자 입에다 넣고 노끈으로 양팔을 뒤로 결박하고 그 이제 결박한 모습이 눈에 안 보이도록 조끼를 더집힌 다음에 들쳐 업고서 항구 근처에 인적이 드문 노상에 유기하고 돌아왔다. 그럼 난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형사님들도 얘기했어요. 아니 이미 왜 사망을 했는데 왜 재갈을 물려? 결박하고 재갈을 왜 물렸냐? 너 혹시 막 혼선 주고 범행 은폐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요. 범행 당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새끼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얘 말이 백보양보해서 뭐 살인 자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쳐도 좌우지간 유기를 한 수법은 얘는 혼선 주려고 그리고 막 100%입니다. 이거 죽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입에 재갈 물려서 여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갖다 버릴 정도면 발견됐을 때 누구한테 강제 제압돼가지고 강도짓 당하거나 성폭행 당한 다음에 그 범행하는 과정에서 입에다가 재갈 물린 것처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 처음부터 이거. 맞아요. 그래놓고는 내가 왜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거고. 그냥 결국 이 커터칼로 원피스 찢은 것도 얘는 지금 사망한 다음에 가슴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위장하려 그냥 그런 식으로 위장하려고. 성폭행 목적, 강도 목적의 범인이 한 걸로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제 기가하는 여성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 새끼 그러면 그 질액 채취했을 때 정액 반응은 없었어도 성기라든지 항문 쪽에서 어떤 열상 상처, 나온 거는 추행한 거예요, 추행.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식으로 위장하려고. 시신이니까 차마 그 시신하고 성관계는 못 갖고 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게 어떤 성적인 뭐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위장하고 모르죠. 또 변태 성욕도 일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사망한 사체에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아까 이 A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법학도 출신이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자기는 위장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절대 안 했대요. 이건 뭐 이게 그 강도 같은 사람한테 납치당해갖고 성폭행 당하고 죽은 걸로 완전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계획범죄입니다. 계획범죄예요. 완벽한 계획범죄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으로 납치한 여성을 끌고 바로 앞집에 사는 여성을 끌고 들어가면 이미 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 여성은 생존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죽이려고 아니, 작정한 거예요, 이놈은 애초부터.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끌고 가면 자기가 신고당할 거라는 생각을 그러면-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죽일 생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작업하기도 좋잖아, 자기 집, 자기 공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끼는 처음부터 계획범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밖에도 이제 뭐 증거물로는 그 피해자를 결박했던 노끈에서 그 이 A 노끈, A 유전자 나왔어요. 그럼 지금 막 만졌으니까 손으로 막 나왔겠지. 하고 그다음에 이 A 집 조사해봤더니 화장실 세탁기 밑이랑 세면장에서 혈흔 반응도 나왔고, 아이고, 예. 그리고 범행 당시에 착용했던 A가 착용했던 고동생 상의에서도 혈흔 반응 다 나오고 막 때렸어 피가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피 튀겨서 지우고 옷에도 묻었지. 그런데 아까 고양이는 하나 안 맞았잖아요. 고양이 털은. 고양이 털 어떻게 된 거야, 고양이는? 보니까 현재 고양이는 안 키웠는데 옛날에 길렀구나? 에, 옛날에 기른 게 저 점퍼에 묻어 묻어 있는 있었구나. 그래, 맞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애인의 집에 예전에 길렀던 고양이 집이 있었대요. 아, 그 흔적까지 또 있네. 그래서 그 털이랑 그 조끼에서 나온 털이랑 보니까 같은 털이 맞았대요. 응. 이거는 내가 볼 때 완벽한 계획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이거 거짓말을 무기 하는 거야. 받았죠, 아마? 내가 알기에는 무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형량 찾고 싶어가지고 막 검색했는데 무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 이렇게 다방 여 종업원 뭐 살인 사건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의외로 그런 사건이 많아서 그 엄청 키워드로는 많죠.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다방 여종업원 저 사건 엄청 많아요. 요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신 분 교수님 아, 읽어주시면요? 목포서에서 했죠? 목포. 네, 네. 목포 경찰서 형사 3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팀제구나. 형사 3팀. 네. 임욱섭 형사, 김중원 형사, 서은성 형사, 차철호 팀장, 네. 그다음에 방철호 과수팀 수사관 이렇게 고생했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수사 촘촘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 잘했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계획범죄입니다. 아닌 이놈이 척 하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계획범죄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꼼꼼하게 잘 찾았네 이거 어디서? 우리 종 박사가 이제 다 찾아와서 사진 자료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 없죠. 이 네. 사진 자료는 일러스트로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으네. 예. 아이고 장시간 이거 찾아갖고 정밀하게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